루마티스로 인한 간질성 폐질환. 그러면서 이제 폐 섬유화가 온 거지. 그걸 먹는데 처음에 놀랬던 거는 약을 딱 받았는데 약은 얼마 안 돼요. 근데 이제 이 부작용에 관련된 이렇게 두루마리 이렇게 쫙 폈는데 앞뒤로 부작용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약국에서도 감당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2년 반 만에 제 주치의가 웃었어요. 이 수치면 이제 사시겠네요 그랬어요. 그동안 처방했던 약을 이분이 다 끊고 줄였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미안하지만 병원 처방을 이미 스테로이드는 끊었거든요. 저는 이미 그 목표는 달성했죠. 그 수치가 다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혈액 검사에서 KL 수치라고 그걸로 이제 섬유화도를 보더라고요. 근데 여기 원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게 아주 입꼬리가 올라갈 만큼 좋아지셨다고 하니 반갑죠. 강원도 원주에 살고 있는 55세 오윤정입니다. 처음 간질성 폐질환 진단받으셨던 거가 언제시죠? 2023년 8월. 그러니까 처음에는 원주에 있는 지방병원에 가서 이제 폐에 관련된 PCT를 한번 찍어보고 거기서 이제 놀라셔가지고 큰 병원 가발해서 병원에 갔죠. 예약된 데가 거기였어요. 제일 빠른 데. 지금 진단받으신 지도 2년이 넘으셨네요. 그렇죠. 그죠? 2년 반 됐죠. 병원에서는 병명이 3번 바뀌었어요. 원인불명 간질성 폐질환, 그 다음에 피부염으로 인한 간질성 폐질환, 그 다음에 루마티스로 인한 간질성 폐질환. 몸 상황에 따라서 병명이 자꾸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폐 섬유화가 온 거지. 혹시 내 몸이 진짜 이상하다고 생각하셨을 때 이상한 느낌 가실 때 언제예요? 23년 7월 말. 그러니까 발병되기 한 달 전 제가 느낀 건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때 마른 기침, 콜록콜록 그냥 내가 아프다고 느끼지 않는 정도.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기침을 왜 이렇게 많이 해? 그래서 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기침을 한 달 이상한 것 같다. 그러니까 병원을 한번 가봐라. 제가 자각한 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루마티스성 간질성 폐질환으로부터도 실제 관절들 큰 전혀 없었어요. 이제 병명을 알고 앓는 도중에 이제 이게 발병이 돼요. 병원에서도 뭐가 먼저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거로 인한 폐가 먼저 왔는데 얘가 드러난 거일 뿐일 수도 있고 또 이제 폐 때문에 얘가 또 왔을 수도 있고 선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폐가 가장 시급하니 이제 폐에 중점을 맞춘 거였죠. 그리고 루마티스과를 가서 검사를 해봐도 제가 스테로이드를 먹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폐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 처방해주는 약도 비슷하고 거기서 또 찾는 그 루마티스 인자나 관련된 그 수치가 병이라고 하기에는 미비하다. 그래서 이제 예의주시 관찰용으로는 루마티스과를 다녔지만 거기서는 저한테 뭘 해줄 얘기는 없었어요. 그러면 저희 EBM을 또 알아보시게 되는 계기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자연 치유력이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저는 그쪽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긴 했고 그런 쪽으로 몸 관리를 하던 사람인데 너무나 건강하고 있다가 사실은 저는 코로나 후유증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저한테 증명을 안 해주시지만 제가 제 몸을 역학적으로 조사를 해봐도 너무나 건강하다가 이제 코로나 때 사실은 접종을 하고 해외를 나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기침을 사실은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바이러스로 인한 면역력이 그 당시에 이제 잠을 많이 안 잤거나 뭐 이랬던 게 있었을 때 뭔가 교란이 일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쩔 수 없죠. 지금은 이제 이게 폐를 내비두면 섬유화가 되면 뭐 너무나 큰 병, 너무 무서운 거예요. 숨을 못 쉬면 죽으니까. 그래서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때 처음에 처방받은 게 스테로이드 열알이었어요. 근데 스테로이드가 어떤 약인지는 알잖아요. 근데 그 스테로이드를 열알을 복용을 한 번에 그냥 원폭을 원자폭탄을 터트려야 암 환자분들한테 항암하고 이렇게 방사선 치료하는 것처럼 이거는 이걸로 나를 일단 초반에 얘를 다 잡으려나 보다 해서 이해를 하고 그거를 먹었어요. 근데 이제 약국에서도 감당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힘든가 보다. 그걸 먹는데 처음에 놀랬던 거는 약을 딱 받았는데 약은 얼마 안 돼요. 근데 이제 이 부작용에 관련된 이렇게 두루마리 이렇게 쫙 폈는데 앞뒤로 부작용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먹기가 싫은 거예요. 하지만 먹어야 되잖아요. 소론도라는 스테로이드였는데 열알을
먹은 지 이틀부터 부작용이 오기 시작했었어요. 이틀 만에 부침 두부가 순두부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는데 그 다음부터 한 달 동안 스테로이드 열알을 먹는 그 한 달을 하루에 2시간 반 이상 자본 적이 없어요. 잠도 안 오고 그 다음부터는 안에서 밖에서는 티가 안 나지만 안에서 이 미세하게 살들이 타다다다다 떨리는 걸 제가 느끼고 혓바닥이 안에서 다 떨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이동하려 그러면은 온 전신이 바이브레이션. 그래서 내 온몸에 금이 가고 있구나. 이걸 제가 느낀 거죠. 그래도 먹었어요. 그래서 그 스테로이드를 한 달을 10알씩 먹고 그 다음에 병원을 갔는데 부작용이 너무 심하니까 2시간 반씩밖에 한 달 동안 못 잤다니까 이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는 줄여주셨어요. 줄여줬던 게 이제 아마 4알이었을 거예요. 또 마이랩트라는 자가면역 억제제를 주셔서 또 거기에 또 칼슘제, 약이 늘은 거죠. 그거를 이제 한 4개월, 5개월 먹으면서 부작용이 줄어든 것 같긴 하지만 저는 점점점 쇠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매달 병원 가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 수치가 처음에는 제가 정신이 없으니까 볼 줄을 모르잖아요. 근데 검사할 당시에 염증 수치보다 처방을 받기까지 한 달이 걸렸어요. 왜냐면 검사하고 기다리고 하는 시간 동안 그동안에는 저한테 아무 좋지도 않았거든요. 그 한 달 동안 염증 수치가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이 상태인 거예요. 근데 얘가 떨어질 줄은 모르죠. 여기도 병인데 이밖에 올라갔어. 여기서 이 상태인데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약을 먹어도 내려가진 않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 상태에서 떨어뜨리는 날을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폐가 염증이 오래가면 섬유화가 되면 큰일 난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 이러다가는 다 망가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미 약을 끊었어요. 조금씩.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저는 컨디션이 더 좋아졌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 가니까 오히려 수치가 조금씩 떨어지면서 의사 선생님이 이 정도로 조금씩 더 이렇게 가보자고. 그러다가 1년이 지났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식이요법을 나름대로 했어요. 나름대로. 고기 안 먹고 가공식품 안 먹고 나름대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정보대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주변 분들이 막 건강해진다고. 저도 너무나 컨디션이 좋아졌으니까 숨쉬기도 좀 괜찮아지고 그 폐도 제 느낌상으로는 괜찮아진 거. 그래서 이제 1년이 지나면서 페스티나 이런 걸 다시 찍었어요. 그런데 섬유화가 온 거죠. 그래서 제가 완전 나락으로 떨어지고 낭망을 하고 그 약에 대한 불신과 더 알아보지 않았던 저에 대한 그런 후회와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면서 사실은 그전에도 유튜브나 이런 거를 엄청 검색을 했어요. 아파 있는 동안에. 근데 그때는 그렇게 폐질환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뭐 병원이라든가 대학병원이나 뭐 이런 병원은 뜨는데 사실 이렇게 한의원을 뜨는 적은 없는데 어느 순간 한의사분들이 유튜브 찍은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유튜브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알고리즘이 EBM에다가 저를 갖다 준 거죠. 그래서 그 EBM 여기 원장님 강의하신 걸 들어보고 자가치유 중에서도 제가 이제 자가면역이 관련된 부분에서 저도 조금 생각한 자가면역 질환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제가 연관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랑 제 생각과 맞아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이쪽에서 하는 식이요법이 도대체 뭔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검는 차원에서 여기 오기 전에 다른 한의원을 다녔어요. 유튜브에 나와 있는 유명한 한의원을 다 갔어요. 한의원 쪽으로. 근데 그분들이 저를 상담하고 처방하는 거가 사실은 저는 약간 느낌상 제가 안 맞았어요. 근데 이제 여기 딱 왔는데 이제 음식으로 처방을 하는 부분에서 나도 가공식품 안 먹었고 고기는 거의 안 먹었고 다 맞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딱 깬 게 뭐냐면 체질을 사상 체질만 분리를 하는 게 아니라 N타입, S타입 해가지고 과일 중에서도 세분화하고 또 야채도 세분화하고 그래서 야, 이게 말이 되나? 이해는 안 됐어요. 솔직히 이해는 안 되는 거야.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우주 창조가 된 일에 이 들판에 나는 건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해는 안 됐지만 지금으로서는 양약으로 갈 거야? 이렇게 갈 것 같아. 양약에는 제가 배신감을 느끼는 거니까. 왜 8월 달부터 계속 양약을 먹었었거든요. 6개월을. 근데 섬유화가 온 거니까 이제 이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뭔가를 다시 한번 의지할 만한 데를 찾아보자라고 했을 때 여기서 저한테 부등호가 1%라도 더 간 거죠. 그래서 의지를 하고 하라는 대로 해본 거죠. 딱 12월에 왔는데 1월 달에 급성 자골신경통이 오면서 지금까지도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여기서 하라는 대로 식이요법을
했죠. 그리고 EBM에서 치료를 받은 지가 이제 1년 된 날이에요. 이분들은 제 검사 수치, 그래서 혈액 검사, 호흡기 검사, 그다음에 도보 검사, 뭐 이제 그 검사하는 게 있는데 그 수치가 다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혈액 검사에서 지금 거기 KL 수치라고 그걸로 이제 섬유화도를 보더라고요. 근데 여기 원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게 아주 입꼬리가 올라갈 만큼 좋아지셨다고 하니 반갑죠. 지금은 병원에 정기 검진 정도로 가시는 걸까요? 병원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다가 지금은 이제 3개월에 한 번 가요. 6월 달쯤에 너무 최악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항암을 하듯이 항섬유화제를 복용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 항섬유화제에 대한 부작용을 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제가 여기서 이제 항진기를 거치면서 몸이 설사하고 막 이러면서 몸이 좋지 않으면서도 보약도 먹고 이러면서도 설사해도 먹고 이러던 와중인데 항섬유화제를 먹으면 부작용이 또 설사라는 거. 지금 내가 설사를 하고 있는데 또 설사를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제 상식적으로 먹고 있는 음식들이 다 그냥 버려지는 건데 보약도. 그러니까 다시 그러면 설사를 하면 반대되는 약이 뭐예요? 지사제. 지사제도 주겠다. 그래서 이건 도대체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가 지금 몸 상태가 병원에 입원해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은 항섬유화제를 내가 만약에 지금 당장 안 먹으면 죽냐. 그러니까 처음에 화를 내시더라고. 이제는 양보할 수가 없다. 이러면 큰일 난다. 한 번 나빠져서 갑자기 섬유화가 되면 그냥 폐가 다 굳어버리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2달만 좀 유예를 해보자. 2달 정도는 참을 수 있대요. 그래서 2달 뒤에도 이 수치면 안 된다 그래서 2달을 이제 연장을 하고 계속 EBM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2달 뒤에 갔죠. 왜냐면 이제 그 검사하는 그 날이 제가 너울을 탈 때 가장 안 좋을 때였거든요. 딱 갔는데 이제 수치가 좋아지고 그래서 다시 3달 뒤에 와보자 그랬더니 이제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2년 반 만에 제 주치의가 웃었어요. 이 수치면 이제 사시겠네요 그랬어요. 이걸로만 근데 폐가 좋아질 거라고 기대는 하지 말아라. 근데 이제 정상 수치는 절대 아니죠. 근데 이 수치대로는 살기에는 괜찮으실 거다. 그래서 이것만 유지하자. 그래서 그동안 처방했던 약을 이분이 다 끊고 줄였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미안하지만 병원 처방을 이미 스테로이드는 끊었거든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 목표가 뭐냐면 스테로이드 끊는 게 목표예요. 근데 저는 이미 그 목표는 달성했죠.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처음에는 진짜 열알을 하루 복용량이 열알. 아침에 열알, 저녁에 열알. 엄청나죠. 그거를 표현하자고 하면 하루 종일 얘기할 것 같아요. 부작용을 얘기하라고 하면. 그리고 진짜 이런 얘기는 모르겠어요. 자가면역 질환에 또 폐에 관련된 분들, 여자분들이 뭐 얼마나 했을지 모르겠지만 털이라는 털은 엄청 많이 빠져요. 뭐 겨드랑이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가려야 되는 털들도 다 빠지고 그리고 이제 골다공증도 지금도 저는 골다공증 처방을 받았거든요. 칼슘제를 계속 먹었어도. EBM에서 처음에 오셔서 전 기억하거든요. 맨 처음 오셨는데 오시자마자 공교롭게도 자골신경통이 오셔가지고 이게 오시자마자 통증이 오니까 이게 섭생하고 연관이 있는 건지 처음에 되게 궁금해 하셨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생각이 없으세요? 그 섭생을 하면서 오는 나는 이런 병이야 라고 당신은 몇 개월 만에 났어? 이런 데이터가 아니라 내 몸 상태. 우리가 왜 뭐 36평 아파트래도 내가 그 아파트에서 가스레인지를 어떻게 썼고 청소 상태가 어땠냐에 따라서 집에 대한 견적은 다르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쓰레기가 많은 집이면 청소를 하려면 한참 걸리고 원장 선생님이 얘기하신 대로 회복기랑 항진기랑 여러 가지가 이렇게 너울성으로 있을 때 되게 많죠. 마인드 컨트롤부터 시작해서 수면, 먹는 거 여러 가지가 다 부합되는데 그때 몸의 반응이 결과적으로는 아파야 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플 거라는 건 예상은 했어요.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아픈 것 때문에 막 질문을 하고 이거 왜 그래 이러진 저는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좌골신경통은 상상을 못했던 거라. 왜냐면 일어나지도 못하고 신경 쪽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쓰러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며칠 아팠으면 그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이틀 아프고 그냥 쓰러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 주춧돌이 예전부터 영향이 있었던 거가 다리가 그냥 맞은 거지 이거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긴 해요. 스테로이드를 그 정도로 복용하면 뼈는 묻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모든 거를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연화작용. 그 근육도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근육이 인대가 제대로 네. 설 수 있는 뼈에 보조적인 네, 역할을 네, 안 네. 한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두부가 순두부가 된 것처럼 제가 이제 이렇게 앉아서 일을 많이 했었으니까 제가 뭔가가 그동안에 약간 틀어져 있던 것들이 이쪽 쪽이었겠죠, 왼쪽. 근데 이제 스테로이드 강하게 들어가면서 얘네가 지지가 안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화상도 이제 3도 화상까지 있고 막. 근데 이제 내가 느끼는 통증은 의사 선생님이 통증을 최고치를 10이라고 했을 때 표현해라 11이라고 했거든요. 너무 아파서. 왜냐면 진통제를 3시간마다 맞아도 통증이 안 가라앉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신경에 관련된 약을 먹으니까 장이 다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설사를 그때부터 계속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양약이 그게 나를 얼마나 해치는지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끊기 위해서 한방병으로 바꾼 거예요. 더디더라도 나는 몸에다가 양약은 최대한 줄여보자. 왜냐면 장이 망가지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저는 장을 살리는 거에 녹즙도 한몫을 했다 보고 제가 양약을 안 먹으려고 노력했던 것도 한몫했다고 생각을 해요.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병원 밥을 안 먹었거든요. 왜냐면 식이요법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이 녹즙, 저는 그 동결된 걸 먹지 않고 다 짜먹었거든요. 녹즙,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야채 같은 거, 과일 다 공수해서. 근데 이제 요리를 잘 못 할 수가 없죠, 병원에서. 그래서 이제 일단 먹지 말라는 거는 먹지 말자. 저는 98% 이상 시켰어요. 그래도 EBM 석생을 하시면서 내 유전자태에 맞는 음식을 드셔도 이게 내가 되는 거야?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처음에 드실 수 있거든요. 계속 들어요. 하면서도. 그러니까 의심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조금 반칙한다고 문제되겠어? 이거에 대한 타협점이 나를 계속 치고 올라와요. 그때마다 사탄이라 생각을 하는 거지. 엄청 올라와요. 지금 한 1년을 돌이켜서 보시면 지금은 좀 어떠세요? 황진기도 지나시고 해서 어떠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좀 간사한 거라 조금 괜찮아지니까 이제 또 조금 이렇게 먹고 싶고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몸이 먹고 싶은 거 땡기는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저는 블루베리를 먹으면 안 되거든요. 오이도 먹으면 안 되고 그리고 두부도 좋다고 생각해 두부 뭐 그다음에 지금 홍심 이런 것들 그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조금 그건 타협이 안 될까라고 했는데 이제 오늘 원장님 뵙고 지금은 완전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다시 스스로 자각을 하고 내가 왜 지금 이 생활을 했는지를 자각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 EBM을 1년을 하고 나한테도 스스로 감사하고 EBM에 감사하는 거는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그래요. 일반적인 상식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를 못 고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닥쳐보고 아파봐야 정신을 차리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코로나라는 거에 관점으로 봤을 때는 사고라고 본다면 6.25 전쟁처럼 사고라고 본다면 사고를 당해봐야 아는 것처럼 아파봐야 갑자기 암이라고 그러고 암이라고 하기 전에 담배 못 끊잖아요. 폐암이라면 끊고. 근데 이제 이 시점에서 그걸 1년을 내가 각오를 하고 하다 보니까 습관이 바뀌고 경각심이라는 건 두세 달로 나를 트레이닝할 수는 없어요. 50년을 내가 했던 건데 근데 제가 또 바른 생활을 다른 사람보다 했던 사람이라 할지언정 쉽게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아이들 교정해 주는 거 6개월 갖고는 교정이 쉽지 않아요. 1년 6개월은 그래도 돌아가려고 하니까 안에다가 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 몸을 망가진 몸을 교정을 하는 거에 있어서 습관을 고치게 정말 나를 밀착해서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EBM은 갖춰져 있다라는 부분에서 주변 사람들이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나 혼자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고 도와줘 봤자 나와 비슷한 사람이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EBM은 완강한 팀이 나를 벗어나지 못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팀워크가 잘 돼 있는 부분에서 저는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거 내 몸에 대한 병을 헤쳐나가는 거 있어서도 혼자는 될 수 없다. 그리고 저는 제일 잘한 거는 상담받을 때 저 남편분 가족한테 부탁을 했어요. 무조건 동참을 같이 해달라. 왜냐면 내 몸 상태를 내가 표현하는 것보다는 객관화되어 있는 분한테 듣는 게 낫잖아요. 근데 그걸 듣고 났을 때 저를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부분에서 녹즙이나 이런 음식 같은 것들 유혹되지 않게 도와주는 부분에서 엄청 협조를 해줬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들을 EBM에 있는 통합 시스템하고 연결을 해서 내 가족도 나를 도와줄 수 있게끔 그것을 이렇게 울타리 안에서 6개월이든 1년이든 내가 습관이 되고 나를 완벽하게
교정이 될 수 있게, 그러니까 틀니가 교정이 되듯이 그렇게 해주는 시스템을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찌 보면 멀리 보자면, 비전적으로 보자면 내가 3년, 4년 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는 효율적이라고 봐요. 지금까지 뭐 내 나이에 봤을 때 나를 돌아보게 되죠. 이 시점에서. 이렇게 역산을 했을 때 아, 나는 밀가루를 먹었을 때 사실 이랬어. 맛있게 먹었지만, 또는 고등어 먹었을 때 식중독 걸렸건 저 혼자. 근데 M타입은 고등어가 아니더라고요. 어렸을 때 고등어를 다 같이 맛있게 먹었는데 저 혼자 식중독 걸린 적이 있어요. 근데 물론 몸 상태가 그럴 수도 있지만 안 맞았다라는 게 역산이 되고, 이제 이게 역발상이 되면서 그게 이제 몸의 반응이라 생각해요. 저는 그 몸의 반응도 되게 중요시 보거든요. 예민하다, 예민하지 않다가 아니라 첫 질문이 어떠셨냐고, 반응이 있었냐고 했을 때 제가 자각을 못했잖아요. 그만큼 내 몸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자각을 못했을 거예요. 남들이 알 정도인데 내가 모르면. 근데 내가 자각하지 못할 정도의 반응도가 떨어져 있는 건 그만큼 몸이 안 좋아져 있다라는 걸 인지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그 반응도가 둔하다, 둔하지 않다라는 걸 본인이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객관화 시켜줄 수 있는 거가 결국은 병에 걸려봐야 아냐, 맞아봐야 아나, 이제 이건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반응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예전에 내 몸의 반응이 어땠지? 그걸 역산을 했을 때 저는 여기와 상담을 해주시는데 난 다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솔직히. 어쩔 수 없이 외식을 했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외식이기 때문에 조미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전 거부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먹고 난 다음에 혹시 피부의 반응이나 변의 상태, 그나마도 좀 잘 넘어가면 아, 내가 잘 컨트롤을 하는 몸으로 좀 바뀌었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역시 외식은 아니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예전에는 그런 거 상관없이 뭐 가스가 차던 변비가 오던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했잖아요. 그 힘드신 과정들을 다 거쳐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셨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극복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내 선택에 대한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병에 걸리면 주변에 이제 어르신들 보시면,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뭐 이거 좋다면 이거 먹고 저거 좋다면 저거 먹고, 사실 아파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시도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시도해보지 않고 내가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 노력해보지 않은 나한테 실망할 거란 말이에요. 아픈 사람은 노력한다고 하는 게 긍정적으로 보면 이 사람 얘기도 듣고 저 사람 얘기도 듣고, 부정적으로 보면 팔랑귀지만 긍정적인 마인드로 보면은 내가 적극적으로 나를 위해서 시도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시도해봄에 있어서 너무 정보가 홍수예요. 근데 그 정보 홍수 속에서 내가 막 이렇게 떠다니는 독담배처럼 너무 왔다 갔다 해버리면 시간에 대한 누수가, 저는 그 병원에서 1년 뒤에 CT 찍었을 때 내가 그런 사람이 된 게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자책을 했거든요. 하지만 일단은 또 집중을 한 달 동안 해서 찾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 한 가지에 대해서 기부스를 하고 재활을 하는데도 1년 넘게 걸리는 거 맞거든요. 그리고 뭔가 하나 재건되는 거에는 최소한 6개월은 잡아야 된다 생각해요. 그랬을 때 내 믿음에 대한 흔들림이 6개월 미만에서 흔들린다? 그럼 그건 본인 책임이라 생각을 해요. 저는 EBM을 선택했을 때 나는 이거는 1년 동안 밀고 갈 거라는 걸 아예 고지를 해버렸거든요. 왜냐면 병원을 시킨 대로 1년 이상 해봤으니까. 그럼 1년을 해보고 결과치를 보고 그 결과치에 대해서 나는 내가 감당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게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쪽에서 제시하는 거에 대해 긍정적인 몸의 반응과 정신적인 반응이 오지,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그래요, 그런가요, 뭐 해볼까? 그거는 나한테도 영향력이 좋진 않은 것 같아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내 신체가 좀 좋아지고 건강해졌다는 느낌이 드는 부분들이 혹시 있을까요? 이제 폐가 망가지고 나서는 사실 저는 이제 일을 많이 계속 하던 워킹맘이었기 때문에 잠을 이렇게 많이 자진 않았어요. 평균 수면 시간이 5시간? 뭐 이렇게 잤는데, 스테로이드를 먹고부터는 5시간도 숙면을 못했고, 중간에 이제 잠을 깨는 건 있었지만 바로 잠이 들었는데 이제 깨는 횟수도 많아졌고 바로 잠이 안 들고, 이런 게 폐가 망가지고 스테로이드 먹고 이러는 과정에서 더 심해졌었어요. 근데 지금은 잠자는 시간도 한 7시간. 근데 다시 또 잠드는 것도 괜찮고. 물론 약간의 이건 있어. 너울은 있는데 예전에는 막 이랬으면 지금은 이제 완만하게. 그게 괜찮고, 설사도 사실은 신경계통, 자골신경통 때문에 약약을 먹으면서 다 망가져가지고 설사를 아침에 물분변,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돌아온 게 한 달 반 정도. 돌아온 게. 아픈 사람들 아파 보니 아니까. 내 얘기를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지만 한 명만 들어도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저는 사람들한테 똑같은 경험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감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거를 저도 다 표현하지 못하는 그것을 그 사람이 공감한다는 건 사실은 저는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고, 하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건 만약에 저와 비슷한 병이 있으신 분이라면 그분이 낳고자 하는 욕구가 얼만큼이냐에 따라서 EBM 시스템은 다르게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욕구가 있다라고 하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의사처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양약이 나에게 주는 효능과 효과 물론 있겠죠. 그럼 그 뒤에 오는 부작용, 그 다음에 또 EBM이나 다른 치료법이 나한테 주는 효능과 효과, 일단 부작용. 근데 저는 효과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그 부작용이 혹시나 차후에 사실은 결국은 몸을 치유한다는 거는 지금 내가 2년 3년 아프더라도 60대 70대를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삶의 질에 대한 향상에 대한 그 욕구잖아요. 그런데 지금 잠깐 덜 아프고 했는데 내가 60, 70대 더 큰 병으로 그러면은 그 리스크는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내가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게 폐가 되지 않고 가족에게, 저희 지금 부모님은 아직도 슬퍼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늘 이후에 어머니한테 이제 좋아진 걸 말씀드릴 건데, 그 슬퍼하시는 그런 것들이 그 데미지가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네트워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 시기를 줄이려면 EBM에서 상담을 받고 병원에서 상담을 받고 했을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경험 있는 사의 이야기들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마인드로 내가 욕구가 얼마큼 있느냐를 대입시켜서 들어보시고, 근데 그 들어보시고가 되게 중요한데 듣지 않고 내 상식으로 판단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백지 상태에서 왔다 치더라도 백지는 안 되거든요. 사람이 그동안 살아온 게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다 적극적으로 들어봐야 된다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결정을 내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치유를 하는 전문인들이 아니잖아요.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을 건데 거기에서 신뢰하고 믿고 나를 믿고 가야 되는 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제 이야기가 저 사람도 나만큼 힘들었을까가 아니라 진짜 힘들었어요. 너무 무서웠고 맨날 울었거든요. 근데 그 맨날 울고 있다고 내 삶이 달라질 거 아니기 때문에 빨리 박차고 일어났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자라고 했을 때 내 삶에 대한 선택권이 나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 자유함을 내가 더 무너지고 나면 그 자유함이 없잖아요. 통제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이제 알아보자라고 했을 때 다 내려놓고 다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누구 얘기도 아니고 내가 내 몸이 가장 그래도 치우치는 곳에 온 게 저는 이제 여기였잖아요. 그러면 그분도 거기 있다면 사실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갖고 가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 EBM에 대해서는 저는 가장 좋았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여기 원장 선생님이 아파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 마음을 알겠어요. 아까 표현한 것처럼. 하지만 저는 어떤 걸 느꼈냐면 이쪽 부분에서 되게 많은 나 이제 다 하더라고 끝이다 끝. 근데 정말 그 나락에서 마지막 입새 이것처럼 끝이다라고 오신 분들을 상담하는 거는 저처럼 처음에 큰 병원 가세요라고 해서 병원 갔을 때 상담하는 그분의 마인드와 저 이제 끝점이라 왔어요. 이걸 상담하는 분의 마인드는 완전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는 희망적인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저 이제 끝이라 왔어요 라고 했을 때 여기서 희망적으로 얘기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희망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뭔가가 횃불을 하나 딱 지켜들고 동굴에서 사실 그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그 자체가 저한테는 가장 큰 공감으로 왔고 경험이 많으시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 원장님은 저 젊으신 분이지만 아버지 때부터 이어왔던 그 경험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간접 경험치가 다른 데이터도 있겠지라고 하지만 거긴 자연 치유에 대한 경험치가 아니고 양약에 대한 경험치인데 그건 그들이 먹지 않고 하는 데이터고 여기는 실제로 제 아내는 M타입이고요. 저는 S타입이고 본인들이 체험하면서 하는 삶의 체험 현장이 여기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공감력이 훨씬 더 크게 줄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폐였어요. 폐 급성 염증으로 염증 수치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CT 찍었을 때 폐에 이렇게 하얀 점이 많았어요. 여러 군데. 그거를 검사를 하고 약을 처방을 전혀 안 해준 상태에서 한 달을 방치를 하잖아요. 검사가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살면서
그런 생지옥이 없었어요. 입원을 해서 검사를 했거든요. 2박 3일.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다 마취 없이 했거든요. 근데 그 검사 과정이 저는 지금까지 지금 투병하는 중에 가장 힘들지 않았나. 짧은 시간에 통증이나 고통스러움이나 공포 이런 것들을 총 정리를 하면 그 검사하는 그 시간이 가장 힘들었어요. 다시는 안 받고 싶어요. 그 피검사 이런 것들은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는데 피검사 이런 거 마치고 나면 이제 PET-CT도 하게 되지만 일반 PET-CT보다는 조영제 넣고 하고 근데 그것도 안 해본 사람들은 좀 불쾌하거든요. 근데 그건 저는 예전에 다른 걸로 해봤기 때문에 이제 그건 넘어갔는데 폐에 관련된 기관지 검사를 한다 그랬어요. 그거를 기관지 내시경. 그래서 그냥 우리는 위 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아니 뭐 수면 마취하면 되겠지 라고 했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들이 상당히 힘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병원에서 힘들다고 하면 진짜 힘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네이버 검색을 해보니까 막 너무 심각하게 써 있어가지고 각오를 단단히 했거든요. 그런데도 검사가 정말 그래서 이제 이 폐를 찍기 위해서 기관지 내시경을 하는데 마취를 할 수가 없다. 수면 마취를. 왜냐면 폐에서 조직을 좀 떼야 되는데 그거는 소통을 해야 된다. 그 검사해 주시는 선생님과 제가 소통을 해야 되니까 의식이 있어야 되니까 마취를 할 수 없고 그 상태에서 호흡을 맞춰야 된대요. 수면 없이 그냥 들어갔는데 입안에 호수가 3개 들어갔어요. 카메라, 물 뿜는 거, 물 빼는 거. 그래서 계속 너무 힘들었어요. 검사하는 동안에 옆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들이마시세요, 내뱉으세요, 소리 지르세요, 뭐 참으세요, 뭐. 그 2박 3일 동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혹시나 검사하는 도중에 천공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병원에서는 여러 가지 잘못될 경우를 저희한테 고지하는 거겠지만 그것도 고통스럽고 그것도 이제 병원이 크다 보니까 검사실이 커요. 근데 대기실이 있는데 다 저와 같은 검사를 하려고 대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는 목소리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왜냐면 이제 충격이 크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안 하고 싶어요. 솔직히 이거 할 때 주변에서 미쳤다 그랬어요. 왜냐면 이제 항진기나 이런 것들을 겪는 걸 보면서 부모님도 더 슬퍼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제 주변에 가까운 제 친척들, 동생들마저도 언니 이거 정말 언니 미친 거 아니야? 왜 이것만 갖고 가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오히려 더 힘들게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때 만약에 남편이 저러는데 말이야 그렇게까지 이러면은 못했을 수도 있어. 예를 들면. 근데 남편분은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녹즙 짜주고 병원 같이 가주고 이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지켜주고 외식을 갈 때도 너가 먹을 수 있는 대로 가. 근데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본인도 먹고 싶은 게 있는데 포기하고 이렇게 해주는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가족 중에 다가 아니라 한 명이라도 그게 엄마든 그 동생이든 남편이든 누구 한 명이라도 지지해주는 그 한 명이 있으면 여기까지 오는 거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편한테 사실 많이 감사하죠. 근데 주변에서 사실은 정말 힘들게 해요. 네, 설마 이거 먹는다고 죽겠어? 뭐 이러고 막 정말 내 의지를 무너뜨리는 사탄이 많아요. 여기에 이렇게 건재하게 계신 것만으로도 되게 감사한 것 같고 요즘 교통이 좋으니까. 하지만 이제 이 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저희 단톡방에도 보면 해외에도 계시고 지방에도 많이 계시잖아요. 저는 과자를 이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과자 때문에 빵 때문에 막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요즘 택배 문화가 있긴 하지만 이런 시스템을 분양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면 이제 뭐 좀 지역에 좀 그렇게 분양을 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일단은 해봤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온라인 시스템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의나 이런 거 유튜브에 올려주시는데요. 실시간 강의로 수요일날 여기 와서 들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그냥 송출을 해주시면 나중에 이제 유튜브로도 나온다고 하지만 사실 실시간으로 내가 들어야지 하고 듣는 그 마음과 유튜브로 다시 듣는 거는 접수하는 그 력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가능하다면 실시간 강의를 그냥 실시간 송출까지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EBM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